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에는 최소 한두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물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일 아침 채소를 볶을 때 사용하는 식용유병, 재활용된 유해한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양념할 때 사용하는 간장병, 허용 기준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양 보충을 위해 마시는 분유통, 위험한 공업용 화학 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조용한 위기입니다.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Dr. Dylan입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노년층 분들께서 스스로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며 영양이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을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자신을 서서히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섭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식품업계가 절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현재 가장 위험한 11가지 가짜 식품을 공개하겠습니다. 각 종류는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가짜 식품을 구별하는 법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중요한 정보는 메모하시며 다음 건강 지식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소가 아니라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일부 사람들이 제가 정보를 수집해서 판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농담은 여기까지. 이제 시작해봅시다. 10비리를 살펴보면 저는 여러분께 한국 가정에서 거의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양념에 대한 안타까운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로 간장과 전통 양념류입니다. 저는 진료 중 많은 고령 환자들이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다리 부종,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찾아오고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원인은 단순히 음식을 짜게 먹어서가 아니라 매일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하던 가짜 간장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에 발표된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의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간장 제품의 약 30%가 전통 방식으로 자연 발효된 간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들은 자연 발효 몇 달을 기다리지 않고 며칠 만에 만들어지는 화학적 혼합물입니다. 가짜 간장은 보통 산으로 콩 단백질을 빠르게 분해한 가수분해 대두 단백질을 사용해 몇 시간 만에 만들어집니다. 이후 이 혼합물에 옥수수 시럽, 진한 갈색을 만들기 위한 카라멜 색소, 발효의 깊은 향을 흉내내는 합성 향료를 섞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첨가되는 소금과 보존료의 양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심장연구소에 따르면 가짜 간장 한 스푼에는 20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과 거의 같습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 고혈압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 고령층의 경우 이렇게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매일 섭취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두통, 어지럼증,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고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과부하가 걸려 빠르게 기능이 저하됩니다.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고 그 결과 심장에 큰 부담이 가며 심근경색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통 발효 방식이 명확히 표시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자연 발효 간장을 선택하세요. 진짜 간장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 색이 지나치게 까맣지 않으며 병 바닥에 자연 침전물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첨가물이 지나치게 많거나 색소가 많거나 나트륨 함량이 한 스푼에 1500mg을 넘는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은 저렴한 양념으로 아낄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다음으로 10위에서는 많은 한국 가정에서 부와 건강 관리를 상징하는 고급 음식이 있습니다. 10위는 화학 해삼, 원래는 영양이 풍부한 고급 보양식이었지만 지금은 포르말데히드와 산업용 표백제가 가득한 독성 폭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시아 식문화, 특히 한국에서 해삼은 항상 고급 보양식으로 여겨지며 중요한 연회 자리나 정성을 담은 선물로 자주 사용됩니다. 진짜 해삼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천연 콜라겐과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해 관절 건강 강화, 피부 미용,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높은 가치와 큰 수요 때문에 해삼은 위조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2022년 유럽 식품 안전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짜 해삼은 품질이 떨어지는 해삼이나 아예 다른 재료를 위험한 화학 혼합물에 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경도와 무게를 늘리기 위한 산업용 명반, 표백과 광택을 위해 과산화수소, 보존과 형태 유지를 위해 포르말데히드, 심지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산업용 접착제까지 사용됩니다. 몇백 원짜리 저가 해삼 한 근이 7, 8배의 불량 해삼으로 부풀려져 수천 %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식품 독성 연구는 가짜 해삼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인 포르말데히드가 이미 입증된 발암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내에 오래 축적되면 간과 신장 손상뿐 아니라 면역 체계 약화까지 유발하며 특히 해독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명반은 장기간 축적 시 신경계 문제와 연관이 있고 산업용 표백제는 위궤양과 만성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짜 해삼을 구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주의해야 합니다. 진짜 해삼은 색이 자연스럽게 고르지 않으며 보통 짙은 갈색이나 회갈색을 띠고 표면에 자연스러운 무늬가 있습니다. 만졌을 때 약간 거칠고 단단하며 불리면 부드러워지되 자연스러운 쫄깃함을 유지합니다. 반면 가짜 해삼은 비정상적으로 검고 번들거리며 표면이 지나치게 매끈하고 만지면 미끈하고 끈적한 느낌이 납니다. 특히 화학 냄새가 나거나 비린내가 지나치게 강하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격 또한 중요한 기준이며 진짜 해삼은 생각보다 절대 싸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반드시 원산지와 인증이 확실한 믿을 만한 매장에서 해삼을 구입하시라는 것입니다. 노년층의 경우 출처 불분명한 해삼을 먹기보다 계란, 생선, 두부, 살코기처럼 더 안전한 단백질과 콜라겐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떤 보양식보다 더 소중합니다. 9위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매일 먹는 음식으로 미역국부터 바삭한 간식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9위는 가짜김, 전분가루, 산업용 염료, 합성 향료로 만들어져 실제로 바다를 본 적도 없는 제품입니다. 2023년 스탠퍼드 대학 식품 과학 저널에 발표된 중요한 연구는 시중의 수백 가지 김 제품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약 30%의 제품이 실제 김이 아니라 전분가루, 산업용 색소, 합성 향료를 섞어 만든 혼합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짜 김은 보통 값싼 타피오카 전분이나 고구마 전분에 합성 청색 염료를 섞어 만들며 이 염료는 식품용이 아닌 산업용일 때도 있습니다.
이후 산업용 접착제나 결합제를 넣어 질감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인공 해조향을 분사해 진짜 김향을 흉내냅니다. 미국 암연구소는 가짜 김에서 발견된 일부 산업용 색소가 대장암과 간암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민감한 노년층이 이를 자주 섭취하면 위염, 간 기능 장애, 노화로 약해진 신장의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용이 아닌 접착 성분은 장을 막거나 체내의 독성 물질을 축적할 위험도 있습니다. 진짜 김과 가짜 김을 구분하려면 먼저 제품의 포장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김의 성분은 김, 소금, 그리고 약간의 식물성 기름이나 첨가의 정도여야 합니다. 성분 목록이 길고 이해하기 어려운 화학물질 이름이 많거나 밝은 청색이나 황금빛 색소 같은 합성 색소가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진짜 김이 자연스럽고 약간 어두운 초록색이나 갈색빛을 띠며 건조했을 때 얇고 가볍고 바삭합니다. 냄새는 은은한 바다 향이 나고 화학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가짜 김은 두껍고 불필요하게 번들거리며 가까이 맡아보면 플라스틱이나 화학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명확한 원산지 표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김은 수확과 가공 비용이 높아 절대로 너무 싸게 판매될 수 없습니다. 김을 매일 즐겨 드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파리에 와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에게 단백질 보충을 위해 자주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파리는 가짜 새우입니다. 이는 어육 반죽과 타피오카 전분과 화학물질을 섞어 만들어지며 전문가 셰프조차 속을 만큼 완벽한 모양으로 성형된 제품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해산물 식품 안전 연구는 우려스러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짜 새우, 즉 재구성 새우가 전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새우의 생산 과정은 바사나 메기처럼 저렴한 흰살 생선을 분쇄해 반죽 형태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이 혼합물은 타피오카 전분, 카라기난, 이는 해조류에서 추출되지만 산업용 형태의 젤 형성 물질이며 수분 보유제, 식감 강화제, 그리고 실제 새우처럼 보이게 하는 착색료와 함께 섞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혼합물을 새우 모양의 틀에 넣어 압착하고 실제처럼 보이도록 줄무늬와 꼬리 형태까지 만들어 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2022년 보고서에서 가짜 새우의 가장 큰 문제는 새우가 아닌 생선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많은 생산시설에서는 실제 새우처럼 분홍빛을 내기 위해 산업용 표백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사용 기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방부제가 첨가됩니다. 간과 신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이러한 화학 물질이 축적되면 만성 간염, 신장 기능 저하, 신장 결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짜 새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색깔을 면밀히 관찰하세요. 실제 새우는 색이 완전히 일정하지 않고 약간 투명하며 자연스러운 분홍빛을 띱니다. 가짜 새우는 색이 지나치게 균일하고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둘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진짜 새우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바다 향이 납니다. 플라스틱 같은 냄새, 화학약품 냄새, 향료 냄새가 강하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내부결을 확인하세요. 새우를 까거나 단면을 잘라보면 진짜 새우는 자연스러운 근육 섬유가 분명합니다. 가짜 새우는 잘랐을 때 반죽이나 젤 같은 균일한 조직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확인하세요. 특히 신선하고 품질 좋은 새우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할 수 없습니다. 큰 포장에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이 붙어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제 조언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새우를 구입하고 껍질이 그대로 붙은 새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가능하다면 믿을 만한 수산시장에서 살아있는 신선한 새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령층에게는 양질의 단백질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7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가 있습니다. 바로 붉은 금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7위는 가짜 사프란입니다. 시중 제품의 40%가 옥수수 수염을 염색한 것과 빨간 실 혹은 다른 꽃잎을 사용한 모조품이며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염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프란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프란 꽃 한 송이에는 가늘고 연약한 암술머리 3가닥만 있으며 건조된 사프란 1kg을 얻으려면 150천 송이가 넘는 꽃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수확해야 합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사프란이 기분 개선, 소화 지원, 기억력 강화에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효능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는 진짜 사프란에 들어있는 크로신과 사프라날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높은 가치 때문에 사프란은 정교한 위조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사프란의 약 40%가 진짜가 아니거나 섞인 제품이라고 추정됩니다. 위조 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가치가 거의 없는 옥수수 수염을 빨갛게 염색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장미 금잔화 같은 다른 꽃의 꽃잎이나 심지어 염색한 실을 사용해 진짜 사프란과 섞어 양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스위스 독성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가짜 사프란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험한 합성 염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에 담그면 이러한 염료가 분리되어 위를 심하게 자극하고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위험한 알레르기 반응과 연관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또한 가짜 사프란을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은커녕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건강식품으로 착각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프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형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진짜 사프란은 고유한 모양을 가진 암술머리로 길이는 약 2-3cm이며 가운데가 약간 두툼하고 양끝이 점점 가늘어지며 한쪽 끝은 작은 나팔처럼 퍼져 있습니다. 표면은 완전히 매끄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미세한 결이 있습니다. 가짜 사프란은 보통 곧고 단순한 형태로 이러한 복잡한 구조가 없습니다. 둘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사프란은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으며 약간 달콤하고 꿀향과 건초향이 섞인 듯하며 은은한 금속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향은 매우 독특해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가짜 사프란은 향이 없거나 화학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물에 담가보는 테스트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진짜 사프란은 따뜻한 물에 넣으면 10-15분에 걸쳐 천천히 은은한 황금빛 오렌지색을 띠며 진한 빨간색을 즉시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 사프란, 특히 염색된 제품은 물에 닿는 즉시 물을 선명한 빨간색 또는 진한 주황색으로 바꿉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반드시 출처가 확실하고 인증된 판매처에서 사프란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란과 스페인산 사프란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진짜 사프란은 절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싼 할인 광고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억력이나 기분 개선을 위해 사프란을 찾고 계시다면 강황이나 고품질 허브티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대체제를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6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에서 가장 깊은 사랑과 효도를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6위는 가짜 제비집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25%가 녹인 돼지 껍데기, 공업용 젤라틴, 혹은 심지어 합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사랑의 선물을 치명적인 위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특히 한국에서 제비집은 깊은 정성과 관심을 담은 귀한 선물로 여겨지며 임산부, 회복 중인 환자, 혹은 건강 관리가 필요한 노년층에게 자주 선물됩니다. 진짜 제비집은 금사연의 침으로 만들어지며 높은 생물 가치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노팅검 대학교의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세포 재생을 돕는 성장 인자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제비집 한 상자는 가격이 몇백만 원에 이를 수 있어 건강 관리와 사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제비집 산업은 동시에 사기꾼들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제비집 생산국 중 하나인 태국의 출라롱콘 대학교 연구팀은 시중에 유통되는 500개 이상의 제비집 샘플을 분석한 결과 약 25%가 진짜가 아니거나 심각하게 혼합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가짜 제비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젤라틴 제비집으로 한천이나 동물성 젤라틴을 녹여 제비집 모양으로 굳힌 것입니다. 이런 제품은 투명하고 탄성이 좋아 보이지만 진짜 제비집의 영양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돼지 껍데기 제비집입니다. 맞습니다. 돼지 껍데기를 녹여 가느다란 실처럼 잘라 제비집의 섬유 구조를 흉내내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 제비집으로 합성 폴리머로 만들어져 물에 녹지 않고 전혀 소화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보건연구소에 따르면 가짜 제비집을 섭취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업용 젤라틴에는 중금속과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고 잘못 처리된 돼지 껍데기는 병원균을 옮길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비집은 영양가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장폐색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가짜 제비집은 더 하얗게 보이도록 표백 처리가 되거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보존제가 첨가되는데 이런 성분들은 장기간 섭취 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 제비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격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진짜 제비집은 절대 싸지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게 느껴진다면 믿지 마세요. 품질이 좋은 제비집은 보통 몇백만 원 이상입니다. 둘째, 조직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진짜 제비집은 자연스러운 섬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약간 거칠고 균일하지 않습니다. 색상은 보통 아이보리빛 노란색 또는 미색이며 종이처럼 새하얀 색이 아닙니다. 손에 들었을 때 가볍고 잘 마른 느낌이 납니다. 셋째, 불림 테스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제비집은 물에 불리면 4-6시간 안에 원래 크기의 6배로 커지면서 형태와 섬유 구조를 유지합니다. 가짜 제비집은 녹아 흐물거리거나 제대로 불어나지 않거나 플라스틱처럼 딱딱한 형태를 유지합니다. 넷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진짜 제비집은 은은한 단백질 향이 나며 달걀인자와 비슷한 자연스러운 향이 있고 비린내나 강한 화학 냄새가 없습니다. 저는 특히 노년층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비집에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계란, 연어, 두부, 그릭 요거트처럼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인 식품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제비집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서 품질 인증과 명확한 원산지가 보장된 제품만 구입하시고
정기적으로 섭취하기 전에는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5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공중보건 비극 중 하나를 일으킨 식품입니다. 5위는 멜라민이 들어있는 가짜 분유. 2008년에 30만 명이 넘는 영유아에게 신장 결석을 일으킨 산업용 화학물질이며 지금도 영양 보충이 필요한 노년층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버드 대학교 임상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짜 분유는 단순히 제품을 섞거나 희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필수 영양 성분을 완전히 값싼 무가치한 물질, 심지어 독성 물질로 대체하는 문제입니다. 가짜 분유의 생산 과정은 값싼 타피오카 전분, 밀가루, 합성 설탕, 심지어 산업용 표백제 같은 재료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섞어 진짜 분유처럼 보이는 흰색 가루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단순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얗고 가루 형태이고 물에 녹기만 하면 소비자를 속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 검사 장비를 속이기 위해 이들은 멜라민이라는 극도로 위험한 산업용 화학물질을 추가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멜라민이 플라스틱, 접착제, 난연성 소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며 인체에 들어가면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멜라민은 검사 장비의 높은 단백질 수치처럼 보이도록 속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체내에 축적되면 결정화되어 신장 결석, 급성 신부전, 심하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그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2008년 멜라민이 든 분유로 인해 3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수천 명이 신장 결석으로 입원했으며 많은 비극적인 사망 사례까지 발생한 역사적 식품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후향적 연구는 아주 낮은 용량의 멜라민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영구적인 신장 손상 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보건기구가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짜 분유 문제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몇 년마다 더 정교한 방식, 더 화려한 포장, 더 매력적인 광고, 심지어는 위조된 인증서까지 갖춘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씹기 어렵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영양 보충을 위해 분유를 섭취하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제품을 고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원산지 표기가 분명한 제품, 대형 마트나 공식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만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광고나 시중가보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품질 좋은 분유는 조금 비쌀 수 있지만 나중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의심스러운 제품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삶을 즐기는 여유와 세련된 문화를 상징하는 음료입니다. 4위는 메탄올이 포함된 가짜 와인입니다. 산업용 독성 알코올인 메탄올은 몇 시간 내에 실명, 뇌 손상,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와인의 20%에 잠복해 있습니다. 현대 한국 문화에서 와인은 가족 모임, 기념 행사, 그리고 많은 노년층이 매일 심혈관 건강을 위해 즐기는 음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레드 와인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적당히 마시면 노년층의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열대 위의 멋진 와인병 뒤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만과 치명적 위험의 이야기입니다. 유럽 식품의약품감독기구가 2023년에 실시한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와인의 약 20%가 진짜 와인이 아니거나 유해한 물질로 혼합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와인은 포도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신 제조업자들은 값싼 식용 알코올이나 더 심각한 경우 산업용 알코올을 물, 설탕, 합성 색소, 인공 향료와 섞어 와인과 비슷한 색과 맛을 만들어냅니다. 와인의 특징적인 떫은 맛, 즉 전문가들이 탄닌이라고 부르는 감각을 흉내내기 위해 합성 탄닌산을 추가하는데 이는 식품 사용이 금지된 산업용 화학 물질입니다. 진짜 위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가짜 와인에는 산업용 독성 알코올인 메탄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메탄올은 체내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으로 대사되는데 이 두 물질은 강력한 독성으로 실명, 뇌 손상,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은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량의 메탄올만 섭취해도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탄올 중독 증상은 느리게 나타나며 보통 섭취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심한 두통, 메스꺼움, 시야 흐림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가짜 와인은 짙은 붉은색을 만들기 위해 산업용 염료를 사용하며 이런 물질은 장기간 체내에 축적되면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고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짜 와인의 포장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져 전문가들조차 속을 정도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는 라벨, 위조 방지 스티커, 심지어 원산지 확인용 QR코드까지 완벽히 위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가짜 와인은 유명 브랜드가 실제로 사용했던 병과 코르크를 재사용하고 그 안에 가짜 와인을 채워 다시 봉합니다. 일부는 정식 수입 업체를 사칭하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웹사이트와 고객센터까지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매장, 대형마트 또는 공식 인증된 유통업체에서만 구매하세요. 온라인에서 정체가 불분명한 판매자나 허가가 불확실한 소규모 상점에서 와인을 사지 마세요. 둘째, 가격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프랑스 보르도나 부르고뉴 같은 유명 지역의 품질 좋은 와인이 몇만 원대일 수는 없습니다. 시장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확실한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와인병을 꼼꼼히 관찰하세요. 코르크가 열렸다 다시 닫힌 흔적이 있는지, 라벨이 이상하게 벗겨지거나 번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와인을 마신 후 심한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같은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마시는 것을 중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위입니다. 불고기부터 갈비까지 한국 음식 문화와 깊이 연결된 식품입니다. 3위는 가짜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곱게 간 닭 껍질을 섞고 향료와 색소를 추가하거나 또는 조각난 고기를 한 덩어리처럼 붙이기 위해 이른바 고기 접착제라고 불리는 효소를 사용해 만든 것으로 각종 발암성 보존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는 완전 단백질의 귀한 공급원으로 흡수가 쉬운 햄철, 비타민 B 풀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근육량 유지와 신경계 건강이 중요한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요리에서는 소고기가 불고기, 갈비, 각종 전골과 보양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통 음식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있는 것이 실제 소고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2년 미시간 대학교 식품안전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짜 소고기 또는 재구성 소고기는 가격 차이와 높은 수요로 인해 전 세계 시장에서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가짜 소고기는 값싼 돼지고기, 오리고기, 심지어 닭껍질과 동물 부산물을 곱게 갈아 만들어집니다. 이후 이 혼합물에
합성 소고기 향, 소고기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색소, 식감을 부드럽게 하는 연육제, 형태를 잡는 결합제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혼합물을 틀에 넣어 압착해 진짜 소고기처럼 보이는 결을 만들어내는데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구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MIT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제는 단순히 소고기를 다른 고기로 대체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 상업적 사기이긴 하지만 반드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 물질입니다. 많은 비위생적 생산 시설에서는 고기를 더 붉고 신선해 보이게 하기 위해 산업용 표백제를 사용합니다.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과다한 보존제가 첨가되며 대표적으로 아질산 나트륨은 과량 섭취 시 체내에서 발암성 화합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은 이러한 화학 물질을 축적할 경우 만성 간염, 신장 기능 저하, 각종 만성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가짜 소고기는 소고기 접착 형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 형태의 고기는 트랜스글루타미나 아제라는 특수 효소, 이른바 고기 접착제를 사용해 작은 고기 조각, 힘줄, 지방을 붙여 상급 소고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효소 자체는 독성이 없지만 문제는 고기 조각들이 서로 다른 여러 출처에서 오기 때문에 오염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각각의 작은 고기 표면이 공기와 닿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데 이를 한 덩어리로 붙이면 그 세균이 내부에 갇혀 조리 시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레어 또는 미디엄으로 조리할 경우 위험은 더 커집니다. 가짜 소고기를 구별하려면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색과 결을 확인하십시오. 진짜 소고기는 너무 밝지 않은 자연스러운 붉은색을 띠며 자연스러운 마블링과 명확한 근섬유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 소고기는 비정상적으로 고르게 붉고 자연스러운 마블링이 거의 없으며 자세히 보면 압착된 가루 같은 결이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신선한 진짜 소고기는 은은한 고기 향이 납니다. 화학 냄새, 향료 냄새가 강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셋째, 조리 테스트입니다. 진짜 소고기는 조리 시 자연스럽게 수축하며 맑은 육즙과 약간의 지방이 나옵니다. 가짜 소고기는 과도한 거품이 생기고 육즙색이 이상하며 냄새도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과 출처입니다. 좋은 품질의 소고기는 생각보다 절대 싸지 않습니다. 보기 좋게 마블링된 소고기, 덩어리가 몇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의심해야 합니다. 저의 조언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매장, 대형마트의 정육 코너 혹은 영업 허가가 명확한 전문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구입하시라는 것입니다. 시장 평균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정체불명의 고기는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위해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한 노년층에게 좋은 소고기는 장기적 건강을 위한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속임수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2위입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신뢰해온 자연의 귀한 식품입니다. 2위는 가짜 꿀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35%가 단순히 설탕 시럽에 화학 물질을 섞은 것이며 일부 제품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세슘 137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꿀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가장 귀한 자연식품 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진짜 꿀에는 200가지가 넘는 유익한 생물학적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효소,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특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됩니다. 노년층에게
꿀은 단순한 자연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항균 작용, 면역 강화, 소화 지원, 그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건강 관리 문화에서도 꿀은 아침이나 잠들기 전 레몬차에 타서 마시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2023년 코넬 대학교 식품 과학 저널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는 우려스러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꿀의 약 35%가 진짜 꿀이 아니거나 심각하게 혼합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꿀 생산 과정에는 실제 벌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양심 없는 제조업자들은 저렴한 산업용 당류인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주원료로 사용합니다. 진짜 꿀처럼 걸쭉한 점도를 만들기 위해 젤라틴, 아라비아 고무, 합성 폴리머 같은 점증제를 첨가합니다. 색은 카라멜 색소나 식용 색소로 조정하고 꿀 특유의 향은 합성 향료로 모방합니다. 그리고 가장 예리한 소비자조차 속이기 위해 일부 제조업자는 극소량의 진짜 꿀을 혼합해 자연스러운 맛을 살짝 내지만 이는 어떠한 건강상의 이점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호주 국립보건연구소의 연구는 가짜 꿀 소비와 관련된 건강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첫째,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자주 섭취하면 비만,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그리고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노년층에게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둘째, 식품 기준에 미달하는 산업용 점증제에는 중금속이나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가짜 꿀에서는 발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항생제나 금지된 화학 물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서 일부 밀수 가짜 꿀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극도로 위험하며 암과 심각한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꿀과 가짜 꿀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물에 녹는 속도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차가운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넣고 살짝 저어보면 됩니다. 진짜 꿀은 천천히 녹으며 흐릿한 층을 만들지만 가짜 꿀은 설탕처럼 빠르고 고르게 녹습니다. 둘째, 흡수 테스트입니다. 흡수지나 휴지에 꿀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 꿀은 수분 함량이 낮아 종이에 잘 새우며들지 않거나 매우 천천히 새우며듭니다. 반면 가짜 꿀은 물기가 많아 빠르게 새우며들며 젖은 자국을 남깁니다. 셋째, 결정화 테스트입니다. 진짜 꿀은 실온에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화되거나 설탕 결정이 생깁니다. 시럽으로 만든 가짜 꿀은 거의 결정화되지 않거나 불규칙하게 응고됩니다. 넷째, 기포 관찰입니다. 꿀 용기를 세게 흔든 뒤 기포를 관찰해 보세요. 진짜 꿀은 기포가 적고 금방 사라지지만 가짜 꿀은 기포가 많이 생기고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가정용 테스트는 위조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꿀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국제 품질 인증이 있는 유명 브랜드, 허가가 명확한 전문 꿀 판매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양봉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또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품질 좋은 진짜 꿀은 생산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코 너무 저렴할 수 없습니다. 좋은 품질의 야생화 꿀이나 아카시아 꿀은 용량에 따라 수만 원 정도의 가격이 일반적입니다. 너무 싼 가격이 보인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1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매 끼니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1위 가장 우려되는 가짜 식품의 정점에 선 정체는 바로 플라스틱 쌀입니다. 감자 전분, 타피오카 전분 또는 합성 플라스틱 폴리머로 만들어진 가짜 쌀은 소화되지 않으며 장폐색, 염증, 심하면 장천공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밥상 위에 한 톨 쌀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쌀은 한국인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이며 거의 모든 식사에 등장하는 주 에너지원입니다. 노년층에게 쌀밥은 단순한 식습관의 일부가 아니라 소화가 쉽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중요한 복합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위조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는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식품조차도 악의적인 사람들의 손길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가짜 쌀 현상이 보고되며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보고된 사례 대부분은 이후 오해 또는 과장된 소문으로 밝혀졌지만 실제로 발견되어 조치된 가짜 쌀 사건도 존재합니다. 퍼듀 대학교의 연구는 압수된 가짜 쌀 샘플을 분석한 결과 감자 전분, 타피오카 전분 또는 다른 전분류를 특수 몰드에 넣어 쌀알 모양으로 압축한 제품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가짜 쌀은 합성 플라스틱 폴리머를 사용하여 매우 단단하고 육안으로는 진짜 쌀과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까지 만들어냅니다. 가짜 쌀의 진짜 위험은 단순히 영양가가 없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독일 독성학 연구소는 합성 플라스틱 입자는 소화되지 않고 장내에 축적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장폐색, 염증, 심한 경우 장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짜 쌀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성형제, 착색제, 때로는 중금속까지 포함한 화학물질들은 체내에 들어오면 내분비 교란, 간과 신장 손상, 암 위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고 해독 능력이 감소한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바이닝건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가짜 쌀을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뜨기 실험입니다. 한 움큼의 쌀을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에 넣고 저어 보십시오. 진짜 쌀은 물보다 밀도가 높아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플라스틱이나 가벼운 분말로 만든 일부 가짜 쌀은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 쌀이나 현미처럼 일부 진짜 쌀도 부분적으로 뜰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만으로는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불에 태워보는 실험입니다. 몇 알의 쌀을 불에 태워 보십시오. 진짜 쌀은 타면서 전분이 타는 특유의 향이 나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쌀은 녹아내리며 플라스틱 타는 불쾌한 냄새가 나고 검은 잔여물이 남습니다. 셋째는 조리 과정 관찰입니다. 진짜 쌀은 물을 흡수하며 자연스럽게 부풀어 적당히 촉촉하고 부드러운 밥이 됩니다. 가짜 쌀은 물 흡수가 잘 되지 않아 익어도 딱딱하거나 식감이 이상하고 맛과 냄새도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식품관리기관들은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쌀은 안전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매장이나 대형 마트, 품질 검사를 통과한 쌀 브랜드에서 구입하십시오.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이 명확하게 표기된 밀봉된 포장을 선택하십시오. 출처가 불분명한 벌크 쌀이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입니다. 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비정상적이거나 밥을 지었을 때 식감이 이상하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언제나 최우선이며
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가짜 식품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살펴보며 다소 무겁고 감정적인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일부 분들이 걱정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대신 이 지식을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힘으로 바꾸십시오. 시장에 있는 모든 식품이 가짜거나 위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성실한 농부들, 양심적인 기업들이 좋은 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며 자녀와 손주, 친구, 이웃들에게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식을 갖추면 그만큼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며 황금기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여러분은 그 건강을 지킬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